자, 정태근 팀장과 또 갑니다. 이렇게 준비하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 볼까요, 오늘? 이번 주는 조금 소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어제는 네.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앞두고 사실 조금 지켜보자 쪽이었는데 네. 시장이 움직여버리니까 조급해지는 거죠. 그리고 뭐가 움직였나 봤는데 딱히 야 이런 맥락이구나는 또 없고 없어요. 네. 그냥 고루고루 움직이긴 했는데 뭐 삼성이 지분 투자한 거는 이슈가 됐는데 그것도 전체의 맥락을 보면은 조금 약했던 것 같고 개별 기업들은 시세가 이제 확 올랐다가 네. 밀리거나 이렇기 때문에 또 아쉬웠던 이런 걸 토로하시는 부분도 있고. 근데 저녁에 이제 나온 뉴스 중에는 국내 로컬 중에 그 대주주 양도세 당정청 협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. 보도는 이렇게 나왔는데 10억을 유예한다. 네.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? 유예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것이 근데 지금 호재가 여야 될까? 쪽도 그렇고 지금 계속 유예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계속 밀어붙이니까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단 한 사람이 언급이 없어요. 문재인 대통령.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재부와 지금 정치권 싸움이 지금 진행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뿐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생각을 하는데 대선 때문에 이런 그러나? 방구가 없다 보니까 네. 지금 더 혼란 좀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. 제 사실 생각에는. 그거는 이제 굉장히 작은 네. 부분일 수 있어요. 전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. 국방 정책, 외교 정책 모든 것들에 이제 수정이 좀 가해지기 네. 때문에 그거가 중점이니까 물론 경제는 더 중요하죠. 네. 근데 경제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거를 딱 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 싶긴 네. 해요. 물론 이제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지나고 나면은 명확하게 지겠죠.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슬슬 군부를 떼잖아요. 그동안 막 저희가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네. 읍소도 드리고 의견도 드리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제 목소리를 들어서 반응은 왔는데 결정은 아직 안 해줬다는 거죠. 근데 시장의 일부에서는 10억 정도 유예가 되면은 전 호재다 네.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어떨까요, 그건? 그 유예가 되는 게 저도 호재라고 좀 봐야 될 것 호재라고 봐야 되나? 같아요. 일단은 재산이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불어날수록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세금 문제거든요. 네. 근데 아시다시피 본인한테 그 일이 닥치게 되면 세금을 기분 좋게 내실 분은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민감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세금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결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넘어가서 종부세를 맞았을 때 그 타격을 과연 이겨낼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만큼 또 문제가 된 게 저도 마찬가지 주식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그 부동산 시장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을 계속 하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처럼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좀 언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지적을 좀 해주셨듯이 어제 반등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대비 매도세가 약해졌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매도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수급에 대한 개선이 여전히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설레발해야 될지 좀 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어차피 주식시장이 뭐 이번 주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열릴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큰 그림을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이든 후보가 뭐 확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좀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에서 이기게 되면은 결국 대선이든 총선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. 그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플로리다에서 이기는 후보가 대선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지금 근소하게 지금 트럼프가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된다라기보다는 조 바이든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좀 확신은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만약에 지금 분위기는 조 바이든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 조 바이든이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 충격이 나왔을 경우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충격을 받을 섹터가 제가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뉴딜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조 바이든 같은 경우 기후 협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탄소 배출권이 최근에서 그 테마가 형성되는 것도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됐을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 타격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
조금은 패스트 팔로우,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 전략보다는 좀 패스트 팔로우 좀 지켜보게 되면서 가는 쪽으로 나중에 그 발을 좀 담그는 것이 맞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선 같은 경우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어찌 보면 현금 확보라든지 조금은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주는 조금 소극적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렇죠. 원래는 그게 이제 원론인데, 네. 저도 그렇게 좀 봤는데, 소극적이지가 않고 적적인 일이 돼버리니까. 네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한 미국을 포지셔닝 하느니 차라리 안정성 있는 이 아시아 이머징, 특히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 방역이라든 것도 좀 잘하고 있고, 또 위안화의 강세도 있고, 원화도 같이 동반해서 강세로 가니까 외국인들의 뭐 큰 규모의 매수는 아니지만 어제 순매수가 좀 보였거든요. 네. 그게 이제 오늘도 이어질까. 뭐 그 부분에 대해서. 아마 종목부적으로는 제가 볼 땐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단적인 예로 LG화학을 보시면은 네. 그 현재 그 눈에 보이는 주가는 가진 않아요. 가진 않은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15일부터 지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주가는 안 가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외국인의 어떤 매수를 하는 종목들보다는 그래서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금융주가 거기에 딱 부합하는 섹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어제 장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장 끝나고 나서 은행주가 상승, 그러니까 금융주가 상승한 이유가 결국은 밸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 PBR. 그런데 이 저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맥락을 봐야 될 부분이 은행주 같은 경우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15년도부터 꾸준하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저퍼 속으로 진입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실적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폭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면 이 부분은 뭐 제가 말하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 저평가 생각 좀 하고 있지만은 결국 실적은 그대로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진짜 말 그대로 좋아서 저평가인가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반대로 그냥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라고 좀 기관이라든지 뭐 여러 투자자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싸다라는 관점에서 이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융주라든지 지난주 같은 경우도 금융주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도 마찬가지 금융주 말씀드리고 싶고 유통주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 대선 뭐 내 어떤 수혜주 이렇게 좀 뽑아달라는 말을 상당히 좀 많이 듣고 있는 최근에서 좀 많이 듣고 있는데 네.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상관없이 저는 괜찮은 종목은 저는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미국 내에서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고 국내 쪽에서는 뭐 수소차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테마와 그리고 실적이 좀 혼합이 돼 있는 종목이라 하이브리드 돼 있는 종목이라 보게 되면은 현대차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준비하라 첫 번째 다뤄봤고요. 그러면 지금 호가는 또 다시 경계 매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. 어제 오른 거에 따른 차익 매물도 분명히 있을 거고 미국 소식도 지금 경합이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네요. 네. 결국엔 또 펜실베니아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. 자, 일단은 오늘 또 그러면 관심 리스트 상위 기업들 그리고 어제 특징주 내용 정리해드립니다. 신민영 아나운서 갔다 갑니다.